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혜원의 논어 현대적 응용하기. 오늘은 공야장편 제3장이 되겠네요. 먼저 읽어드린다면 자공, 문할, 사야는 하열이까. 자왈, 너는 기하라. 왈, 하기야리까. 왈, 호련야하라. 재밌네요. 이 문장을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해드린 바 있잖아요. 위정편인가요? 하기편에 군자는 불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군자는 불기다. 군자 불기 뜻이 기억나십니까? 군자는 그러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군자는 그러기 아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은 그때 제가 설명해 드린 거 좀 보충은 이따가 좀 하기로 하고, 이걸 이해를 하셔야 이 문장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해보면 자공문할, 자공이 물었다. 물으면서 말했다. 자공은 공자의 아끼는 제자 중에 하나죠. 무자공이면 무공자다 할 정도로 무공자다. 무자공이면 무공자다. 자공의 이름이 이제 사야인데, 요 나오는 사야. 그만큼 이제 많이 밝았대요. 또 외교 술도 능숙하고 말도 참 잘했고, 또 자공은 이 공자 중에 물론 이제 이 자공 제자가 편집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른 제자는 그렇게 시시콜콜 안 물어봤는데, 자공만은 이제 집안에 시끄면 집사 역할을 한 거죠. 집사 역할. 공자의 제자들을 다 먹여 살리는 집안 살림을 이제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그만큼 이제 아끼는 제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이 공자의 제자 중에 자공만큼 아끼는 제자 중에 안년이라고 있는데, 안년 또는 안회라고 하는데, 나이는 동년배 정도 된대요. 근데 이제 안년은 시금에서 공자가 가장 아끼는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자기를 많이 닮았다라고. 안빈낙도 하잖아요. 안빈. 가난한 기, 안빈. 가난한 기 더 편안하다 라고 적일 정도로 안년이 그렇게 했는데, 자공은 그만큼 말도 잘하고 외교술을 잘하는 거 하나 얘기를 한다면, 오늘날 이 공자가 있는 고국은 노나라잖아요. 그렇죠? 노나라 옆에 이제 항상 제나라가 있는데, 제나라가 노나라를 쳐들어왔대요. 그래서 이제 공자가 자공한테 이제 맡긴 거죠. 너 다른 나라에 가서 쉽게 말해서 오나라에 가서 제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공이 떠나가서 온나라 가서 여러 가지 꿍짝꿍짝 부려가지고 온나라가 제나라를 쳐들어가고 등등 해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온나라가 이제 올라라한테 망하지만, 어차피 그래 자공이 그런 외교술 때문에 빛나는 그런 얘가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그건 이제 그 다음 얘기고. 아무튼 자공이 물었다. 이 자공이 물었다 그러면, 항상 지난번에도 보면 이 논어는 맨 처음에 최고로 많이 시작되는 문장이 자왈 그러잖아요. 공자가 말씀하셨다. 근데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공 제자가 아마 공야장편을 편찬을 하다 보니 자공의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자궁이 먼저 나온 것 같아요. 자궁이 물었다. 사연은 하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앞에 우리가 자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자천은 군자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그때 얘기를 해드린 거는 논나라가 군자가 많으니 자천도 당연히 군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다가 이 사야는 어떻습니까? 사야가 저 자공의 아들인데, 참 자공의 제자인데, 사야라고 표현해 놓는 거 보면 제자가 그렇게 표현했겠죠, 그렇죠? 뭐 저는 어떻습니까? 물어봤겠죠. 사야가 어떻습니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지 이름을 지가 이름을 대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표시는 사야라고 한 이유는 제자들이 이제 읽다 보니까 편찬하다 보니까 그래 된 것 같고, 아무튼 저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렇죠? 그러자 이제 나오네요, 자발. 너는 이제 여자는 계집 여자인데 이때는 때론 너는 의미로 표시 또 됩니다. 너는 어떻냐 하니까 기야 그러기다 라고. 너는 그러기다 라고. 이제 이해하면 군자는 불기 그러기 아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군자는 그러기 아니다. 그러면 자공한테 너는 그러기다 하면 앞에 2장에서 자천이 군자답다고 얘기하는데 역시 나오는 너는 그러기다 하면 자공은 그러기 아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너는 그러기다 하면 군자가 아니다 라고 서로 3단 논법이 되겠죠, 그렇죠? A 이꼬르 B면은 B 이꼬르 C면 A 이꼬르 C다시피 이 군자는 불기다, 그러기 아니다, 불기다 라고 했으니, 여기 나오는 보면 자궁은 그러기다 라고 하니, 그러시다 얘기하니, 그러면 자궁은 군자는 아니겠죠, 그렇죠? 바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제목이 이 뜻이 참 재밌네요. 그러기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제 다시 이제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자궁 물어봤죠. 하기야 어떤 그러기냐라고 얘기하니까 공자께서 말했다. 호련이다. 호련이란 말은 일종의 제기랍니다. 제기, 이제 옥으로 된 건데, 중국에 하면 항원주 있잖아요. 한나라, 언나라, 준나라, 또 언나라를 또 상나라를 하기도 하는데, 한나라에서는 그런 제기를 연이라고 했대. 연이라고 했고, 또 요 쌍나라에서는 호라고 얘기를 했대요. 호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그러면 너는 어떤 그릇이냐, 호련이라 얘기하니까, 이 그릇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제기는, 저도 어릴 때 보면 녹그릇을 뭐 어머님이 하는 걸 봤는데, 녹그릇을 하려면 1년에 한 번씩 저보고 닦아라 했을 때 닦을 때 참 힘이 들긴 들었는데, 닦고 나오면 좀 깨끗하고 그런데, 중국에서는 옥으로 제기를 만들어 봅니다. 그만큼 기조한 거죠, 그렇죠? 어떤 그릇이냐, 호련과 같다, 기조한 그릇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네요. 공자는 그만큼 자공을 이제 아끼는 제자인데, 그만큼 이제 성미도 급하고 말맛부리들이 하니까 군자는 아닌데, 군자의 정도로까지는 아닌데, 다만 그렇게 귀중한 그릇으로 오는 표현을 했나 봅니다. 원래 이제 이 그릇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 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린다면, 군자는 왜 그릇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제 통상적으로 뭐 그릇은 쓰임새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한정돼 있으니까 군자가 만약에 그러기면 쓰임새가 한정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군자는 어디에도 한정됨이 없이 두루두루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렇다 해가지고 뭐 군자가 능수능란한 그거냐라고 모든 방면에서 다 알아야 되느냐, 뭐 그런 뜻으로 풀이하면 이제 할 말이 없겠죠. 그때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불기라는 말이, 이 불기란 말이 나오는, 제가 설명드린 불기란 말은 제가 그때 설명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해드렸죠. 이 불은 다른 말로 하면 대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구가 아주 크잖아요. 그죠?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는 잘 못 듣잖아요. 그죠? 아주 크면 이는 그 소리가 안 들리듯이, 그러니까 이 불이 아주 크다는 의미로 군자는 아주 큰 그릇이다, 작은 그릇이 아니라 아주 큰 그릇이다 라고 이제 제가 그런 뜻으로 풀이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공자는 이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어떤 그릇이냐, 그냥 그릇이다. 근데 어떤 그릇이냐, 바로 호렴이다라고 말씀을 한 거죠. 이제 제기에 쓸 수 있는 그런 그릇, 특정된 용도로, 특정된 용도지만 좀 귀한 존재다. 쉽게 말해서 뭐 이지도 밝고 외계술도 능란하니 그쪽 방면에서는 우수하다라고 바로 그런 얘기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현대적으로 응용할 건가라고 봤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일상생활에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과연 나는 어떤 그릇일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자궁처럼 특정 용도로만 쓸 수 있는 그릇이냐, 또 뭐 요즘 그릇이란 말은 그러면 우리가 먹는 그릇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너는 왜 그렇게 작나, 큰 그릇이 되어보라 라고 얘기를 하고 등등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를 이런 표현을 들어보고 싶네요. 나의 그릇은 현재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시대가 영웅을 낳는다 라고 얘기를 하다시피, 현재 내가 처해진 환경이 바로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의 그릇이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만약에 내가 공직자로서 장관이다, 뭐 대통령이다, 아니면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한다, 농부다, 뭐 어부다, 뭐 어떤 사무실 근무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무실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내 그릇이 정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최근에 이제 제가 해온 컨설팅 운영을 하면서 이런 상담이 들어왔는데, 어떤 상담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한번 요청해볼까 한다. 자기 카페를 개설했는데 뭐 임대료로도 맞추기 힘들다. 주인한테 임대료로도 좀 깎아줄까, 깎아달라고 말할까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요청을 해볼까 한다는데 참 아픈 사연이죠. 장사가 어려우면 당연히 뭐 임대료도 못 내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은 임대료를 깎아준다고 해서 그것이 최선의 길일까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다 해서 그래 막 공부하지 말라고 해야 정답일까요?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해보라, 그래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계단 이론이 있잖아요. 계단 이렇게
계단이 이래 있는데 여기서 계단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한꺼번에 올라갈 수 있나요? 요 계단이 올랐어야 요 계단이 올라설 수 있는 거지. 요 계단에서 다시 올랐어야 여기 더 올라가는 것이 여기서 바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현재 여기 임대료가 내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깎아 좋다 해가지고 이게 여기에 대해서 만족한다면 가면 더더욱 더 어렵지 않을까요? 임대료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또 다른 또 뭐 상품도 개발하고 집도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버팅겨 좀 말이 이상한가요? 버팅겨낸다 하면 그럼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그렇죠? 우리 자식들한테 공부하지 마라 했을 때 그 애의 성장과 공부 더 열심히 하라고 했을 때의 성장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환경이든 현재 나한테 주어진 환경은 현재 나한테 대한 숙제다. 이 환경을 잘 내가 만족하고 해결하고 그래야 또 다른 신은 나한테 큰 것을 주지. 그렇다 안 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주면 맛있게 잘 먹으면 또 다른 것도 또 주고 싶은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먹으라 하니 먹지도 않은데 또 다른 거 줄까요? 마찬가지 이 세상에 어떤 환경이라는 것은 자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도 직장에서 많은 부하들을 상대를 해봤을 때 어떤 과제를 줬을 때 그 과제를 제일 잘 해결한 직원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일을 맡겨서 처리하고 조금 더 성장하게끔 하거든요. 한 맡겨놨는데 일 처리 못한다 그러면 다음부터 안 주거든요. 그래서 현재 내가 어떤 환경에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물리치지 말고 그것을 잘 풀어나가라. 이 세상에서 어떤 환경이라도 다 신은 이유가 있어서 준 거거든요. 신은 이유가 있어서 준 거지 그냥 준 건 아니다. 그것을 줬으면 내한테 왜 이런 환경이 왔었을까 생각하고 그거 어떻게 환경을 내가 잘 헤쳐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자꾸 이것을 피한다고 되지는 않는다. 우리 속담에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여우라 그러죠. 여우 무서워서 피하면 범 만난다고. 그처럼 어떤 환경도 현재 상황에서 자꾸 거부를 하면 더더욱 나는 인생의 성장은 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궁은 이 공자에 따라다니면서 그만큼 시시콜콜 아까 봤잖아요. 다른 제자는 물으면 그것으로 끝났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제가 자궁편은 되면 뭐 절차 탕마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 그때 탕마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했다시피 자궁은 그만큼 공자한테 시시콜콜 다 물어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면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더라도 뭐 그런 얘기인데 남자는 뭐 한 머리 하나밖에 못하고 여자는 두 개를 한다는데 아무리 여자를 하더라도 상대가 얘기를 할 때 내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무리 상대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내 것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계속 진정으로 내 것이 되려면 자꾸 이제 물어봐야 된다라고 물어봐서 또 확인할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해드리고 싶네요. 현재 주어진 환경을 잘 내가 해결하면 그 다음에는 더 나은 환경 오지 절대로 주어진 환경을 자꾸 거부하면 나는 더 나은
환경이 안 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잘 현재 환경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를 느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와 같은 비슷한 말을 뭐라고 추천을 또 하고 싶냐면, 뭐 노노나 제가 또 금요일날 법성계 하면서 뭐 어떤 인생살이 가다 보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에이 뭐 저 사람 똑같은 얘기를 하냐라고 말하는 사람과 그때 그 말했는데 또 하네 또 재밌네라고 자꾸 받아들이는 사람은 또 다르거든요. 그것이 다른 말로 뭐냐면, 계속 받아들이는 사람은 체화된다는 거예요. 체화라는 말은 그냥 눈 감고도 여기는 뭐가 있다 정도로 내 속만 뻗으면 아는, 그냥 인식되어 적어가는 거거든요. 사람이 한번 들었다 해서 모든 거는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하든 누가 방송하든 누가 말을 하든 그 순간에 자꾸 겁을 하지 말고 계속 들어놔라. 아니다고 하지 말고 뭐 어떤 진리들 계속 들어놓으면 그것이 다 체화가 돼가지고 결국은 내 것이 된다 이거거든요. 그와 같은 논리인데, 환경도 계속 어떤 환경에 있으면 자꾸 겁하지 말고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최고다라고 제가 느끼고 일을 하면 계속 그 다음부터는 좋은 일이 오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공야장편 제3장은 자공에 대해서 어떤 거리냐, 나는 어떠냐라고 너는 거럭이다. 어떤 거럭이냐? 호련이다. 귀중한 거럭이는 거럭인데 이제 분자처럼 두루두루 쓸 수 있는 불기, 즉 대기는 아니다라고 공자는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이런 것도 좀 자공이 알아듣고 나름대로 더 수양을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해보고 싶네요. 아무튼 오늘은 이제 공야장 3편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